안녕하세요. 건강정보통 당당백세 건강만세입니다. 오늘도 대표적인 봄 제철 나물 두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릅은 총명식물의 일종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자랍니다. 두릅은 고대부터 식용 및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두릅을 이용한 요리와 한방의학이 전해져 왔습니다. 두릅의 깊숙한 뿌리는 비단과 같은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 옷감이나 방석 등에도 이용되었으며 미용에도 사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두릅은 뿌리 부분이 가늘고 길며 깊숙한 땅 속에서 자랍니다. 전통적으로 두릅은 한국과 일본에서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릅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아 다양한 건강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릅은 혈압을 조절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또한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두릅은 전통적인 한방의학에서도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두릅차나 두릅술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두릅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두릅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분은 총사포닌입니다. 총사포닌은 인슐린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릅에 함유된 총사포닌은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어려우므로 총사포닌이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두릅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대사 증후군에 적합한 식품으로도 인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두릅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두릅에는 다음과 같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미네랄. 두릅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들은 면역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폴리페놀류. 두릅에는 폴리페놀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류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총사포닌. 두릅에 함유된 총사포닌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비타민. 두릅에는 비타민 O, 비타민 C, 비타민 E 등 다양한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면역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효소. 두릅에는 다양한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효소들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소화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두릅은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릅에는 다음과 같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효소. 두릅에는 다양한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효소들은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미각효소는 입안에서 시작되는 소화 과정을 돕습니다. 식이섬유. 두릅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가 느린 성분들을 배출시켜 소화를 돕고 대장 내 세균의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소화 기능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물질 교환 촉진 작용. 두릅은 미네랄,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물질 교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화 흡수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두릅은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네 번째, 두릅은 빈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릅은 철분 함량이 높아서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두릅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철분 흡수를 돕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두릅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릅에는 뇌 기능에 중요한 성분인 사포닌과 폴리페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뇌 기능을 촉진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두릅은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두릅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두릅에는 피로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인 당과 비타민 B1, B, B6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9는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두릅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물질도 함유하고 있어 신체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릅은 피로 회복과 함께 건강한 신체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릅은 이러한 효능들로 인해 건강식품으로서도 인기가 있으며 한방의학에서도 다양한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릅을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릅은 대체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이지만 가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장 문제. 두릅은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한 섭취로 인해 설사나 변비 등의 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 두릅을 먹은 후 피부 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 곤란 등의 알러지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 변화. 두릅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가 혈당 감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과도하게 두릅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 두릅은 혈압을 낮추는 약물이나 항응고제 등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두릅을 섭취하기 전에는 개인적인 건강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두릅은 일반적으로 뿌리 부분을 채취합니다. 두릅 채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채취. 자연산 두릅 채취 시기는 남부지방은 3, 4월, 중부지방은 4, 5월 즈음에 순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흙을 제거. 두릅을 채취할 때는 뿌리를 꼭 잘라내고 흙을 제거해야 합니다. 뿌리에 흙이 많이 묻어 있으면 청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뿌리에 포함된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햇빛에 말리기. 채취한 두릅은 햇빛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에 말리면 두릅의 특유의 향과 맛이 좋아지며 보존도도 높아집니다. 보관하기. 두릅은 보통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두릅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두릅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릅을 오랫동안 끓이거나 삶으면 비타민C와 카로틴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두릅에 함유된 식이섬유, 단백질, 무기질 등은 높은 온도와 오랜 시간에도 대부분 유지되기 때문에 두릅을 적절한 조리법으로 조리하면 여전히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두릅 데치기. 끓는 물에 소금을 1스푼 넣고 1분-1분 30초 데치면 됩니다. 두릅차. 두릅을 물에 넣고 끓여 차로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릅차는 천연애로 유명하며 효능이 높아 인기가 있습니다. 두릅조림. 두릅을 썰어서 간장, 고춧가루, 설탕 등으로 조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두릅조림은 간식이나 반찬으로 많이 먹습니다. 두릅죽. 두릅을 쑤어서 물에 넣고 죽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릅죽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므로 영양가가 높습니다. 두릅과 함께 다른 음식과 볶음. 두릅은 다른 음식과 함께 볶으면 맛이 좋아지며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릅은 매우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강한 맛이 있어서 처음 먹는 사람들은 맛이 좀 놀라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릅을 처음 먹을 때는 양념을 조절하거나 두릅을 다른 음식과 함께 볶아서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건강에 매우 유익한 생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정보통 당당백 새 건강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